저 같은 경우는 그 실수 방지를 방향으로 잡아서 스터디 그룹을 진행했는데요. 콘텐츠로는 5027을 주로 사용했습니다. 그거를 풀면서 친구들이 어디서 주로 실수하고 저 또한 어디서 주로 실수하는지 스터디 노트에 정리함으로써 실수 유형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실수를 어떻게 하면은 좀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하면서 그렇게 실수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스터디 그룹을 진행했습니다. 저는 우선 킬러 문항 풀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스터디 그룹을 진행했는데요. 그 학원 컨텐츠 중에 작전 모의고사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. 수학 그 실전처럼 실제로 똑같이 30문항을 100분 안에 풀어내는 시험인데요. 저희 스터디 그룹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아닌 조금 더 줄여서 95분 만에 이 모의고사를 풀어냄으로써 좀 더 급박한 상황에서도 킬러 문항을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. 스터디 그룹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실력이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누군가는 킬러 문항을 풀이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킬러 문항을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특히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. 과연 그 못 푸는 학생과 풀 수 있는 학생의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킬러 문항을 좀 더 엄밀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실전 연습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. 5명이나 6명끼리 이제 스터디 그룹에서 모여서 동시에 같은 시간 동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옆에 친구가 이제 문제를 넘길 때 저 또한 넘겨야 되는 압박감도 들고 어떤 문제에서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도 알게 되면서 수능과 같은 어떤 실전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고,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 멘탈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를 저 스스로 좀 고민을 하면서 실전 연습에 대한 멘탈 훈련, 그리고 실전 연습에서의 풀이의 방향성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지,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. 제가 사실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요. 이 논술 시험을 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킬러 문항 풀이의 엄밀성을 따지면서 그 풀이의 정확성을 높였는데요. 과연 이 과정에서 왜 이런 식을 썼는지 혹은 왜 이런 수학적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의 것을 이제 검토하면서 풀이의 엄밀성을 높여서 논술 합격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역시 황준규 선생님의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요.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신 게 매스갱이라고 이제 서로 여러 풀이 방법을 검토해보고 토론하는 방식을 이제 강조하셨습니다. 이런 거를 이제 잘 활용해서 서로 이제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의 풀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풀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이제 문제를 직접 만들어 봄을 통해서 스터디 그룹을 좀 잘 활용했었는데요. 문제를 만듦으로써 평가원에서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냈었는지, 또는 문제에서 왜 이 숫자를 선택을 했는지, 또는 보기에서 왜 그러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보기를 만들었는지까지 문제에 대한 어떤 지휘력을 문제를 만듦으로써 키울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터디 그룹을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문제 만들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꼭 학습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재수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는 힘든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 시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도 나누고 잠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때 뭐 친목이 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토론까지 해야 돼서 그렇게 막 깊은 침묵까지는 다가갈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